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천둥번개도 치고 조금 무서운 바깥이네요. 저는 오후 시간을 지금 잘 보내고 있고요. 영상이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문의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자주 보고 있는 부공배 카페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개업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일단 취업을 조금 원하시는 합격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원할 때 어떤 부동산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대방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그것도 1순위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 부동산에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도 내가 이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대표님의 마인드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다른 데 면접을 봐도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꼭 합격시켜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또 너무 절박하거나 절실함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대표님을 내가 면접을 보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조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느 부동산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뭐 계약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뭐 그 부동산을 덥석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한번 조금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매물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 수도 상당하고 뭐 이제 매물에 대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 하고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또 이제 조건이 되니까 그 부분을 미리 참고하셔서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제 가서 면접을 보다 보면 우리는 연매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뭐 탑이다. 아니면 5순위 안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또 허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당당하고 본인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채용 조건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무 조건을 잘 꼼꼼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안에는 우리 보통은 소공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는 곳이거나 아예 기본급이 없이 그냥 인센티브로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개 대상물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해요. 보통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이제 소공분이 계속 중개사분이 사무실에 조금 상주를 하는 걸 원하는 그런 곳일 때는 거의 이제 기본급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고 상가나 뭐 토지 뭐 이런데 공장 뭐 오피스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기본급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 활용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뭐 나가서 일하셔도 계약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급이 있는 데가 더 편리한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자유롭게 비율제로 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취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보통 소공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의 전제는 나중에 개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개업을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쭉 직원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기 때문에 대부분 개업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중개 대상물이 맞는지, 아파트 쪽이 좋은지, 주거 분야가 좋은지, 아니 난 좀 활발한 원투룸 많은 곳이 좋은지, 그 다음에 아니면 좀 깔끔한 뭐 오피스,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막 상가가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그런 맞추는 부분을 나는 좀 즐거움을 찾는지, 이런 데는 상가가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너무 또 바쁜 것보다는 여유롭게 하나하나 좀 큰 건들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토지나 공장, 창고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중개대상물이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취업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배운 그 내용대로, 그 중개대상물대로 사실은 개업할 때도 쭉 써먹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시작을 소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투룸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파트,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주거용에 관해서는 거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내가 어느 쪽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개대상물이 확인이 됐으면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집 근처에 나는 뭐 30분 안쪽에 있는 뭐 어느 해당 아파트든 아니면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쪽 주변에서는 취업을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쓸 때 보통은 이제 나중에 퇴사를 할 때 뭐 창업을 뭐 몇 킬로미터 반경 이내에서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들을 간혹 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인근에다가 또 개업하는 것은 좀 뭐 우리 상도덕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곳과는 조금 동이 다르거나 지역이 조금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개업할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로 조금 망설이거나, 내가 이쪽에서 취업을 했는데 개업은 나랑 집과 거리가 상당히 조금 먼 곳에 또 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취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